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9월 15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서명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소식 이후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이 아라크사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팔절을 맞아 우만으로 향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갇혔습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진 초정통파 순례자들에게 적십자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 15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서명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외교 정상화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한 정상화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 열린 백악관 행사에서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 외교 정상화에 따라 곧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사우디 국왕과 통화했고 적절한 시기에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자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바레인 외교 정상화가 이스라엘, 사우디 대체 정상화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레인의 이런 움직임이 바레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에 청신호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현금난을 겪고 있던 바레인에 1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아랍의 봄 봉기가 있었던 2011년 집권층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바레인 국왕의 고문을 맡고 있는 라비 마크 슈나이어는 AFP 통신에게 바레인 왕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사우디와 협의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바레인 정부는 이 과정 내내 사우디의 입장을 매우 존중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메카의 이맘임 압둘라흐만 알수데이는 그의 설교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대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설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على الشطر مما يخرج من زروعهم وثمارهم وأحسن إلى جاره اليهودي مما كان سببا في إسلامه وحين يغفل منهج الحوار الإنساني تذكى جوانب الصدام الحضاري وتسود لغة العنف والإقصاء والكراهية. 그러나 팔레스타인 명분에 대한 문제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정상화에 신중할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언 볼은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이 전략적인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언 볼은 사우디가 이 문제에 대해 더디게 대처하겠지만 정상화에 대해 열려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랍 걸프 국가 연구소 크리스틴 디와는 사우디가 종종 바레인을 미래 정책의 시험장으로 사용한다고 언급해 앞으로 사우디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소식 이후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이 아라크사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라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법전 전문가 셰이크 무하마드 후세인은 지난 9월 16일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이 아라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신사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루살렘과 아라크사 사원에 무슬림 방문을 허락한다는 이슬람 명령을 2012년에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은 정상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의 예루살렘 방문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라크사 경비대가 9월 15일 바레인 대표단을 사원에서 추방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가 이스라엘 바레인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명 이슬람 기관인 알-아자르 알-샤리프의 한 학자는 팔레스타인 법전 전문가의 이 같은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도자들이 취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예배를 강제 금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아라크사 사원 입장에 대해 방문자의 출신 국가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원 방문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성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성지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아랍 세계의 반발과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그에 관련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متاسفانه برخی از کشورهای منطقه که خب مردمشون مسلمانن، مردمشون متدینن، مردمشون طرفدار اسلامن، حاکمانشون نه دین را میفهمن نه دین را میفهمن، نه احکام دین رو متوجه هستن و اجرا میکنن و نه نسبت به دین خودشون نسبت به ملت فلسطین. تو فلسطین که هر روز دارن جنایت بیشتر میکنن، چطور شما دست دراز کردید به سمت اسرائیل، بعدش هم میخواید پایگاه بدید به اسرائیل تو این منطقه؟ تمام عواقب وخیمی که در این زمینه پیش بیاد به عهده شماست. 이란은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대 관계에 대해 불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9월 16일 사우디 예멘 공습과 핵시설 의혹, 또 카타르와의 좋지 않은 관계들을 보도하면서 사우디는 무슬림에 대한 음모의 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명식이 있었던 9월 15일 다음 날 이란 프레스TV는 사우디의 적대적인 헤드라인을 5개나 작성해 사우디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과 함께 이란 동맹을 결성한 노력이 결국 걸프만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맞아 우만으로 향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갇혔습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진 초정통파 순례자들에게 적십자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나팔절을 맞아 우만에 있는 라피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떠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고립됐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딘 국가 사무국에 따르면 국경에는 약 2,500여 명의 순례자들이 있으며 무장한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가 우크라이나의 입국을 강력히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정통파 커뮤니티인 하레딤테는 지난 9월 15일 벨라루스의 고멜 국경이 열려 있다는 루머로 인해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로 몰려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순례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례를 막고 국경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만에서의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항공편도 멈췄지만 일부 순례자들은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리쿠드당의 제프 엘킨 의원은 순례자들이 우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순례자들에게 나팔절 전에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킨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는 이스라엘인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최종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딘 국가 사무국은 현장에 식량과 물이 부족하다며 외교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십자는 순례자들을 위해 식량과 뜨거운 음료, 담요 등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순례자들이 국경지대 길가에서 캠핑을 하고 적십자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자 우크라이나는 국경지대 보호를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항공기와 드론으로 순찰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서르기 데이네코 대장은 9월 16일 순례자들에게 아무도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는 당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지만 올해는 우만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말을 1000번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브라슬라브 하시딤이 우만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이들은 라피나흐만의 묘지에서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서 비행기로 귀국할 수 있지만 많은 순례자들은 우만에 도착하기 위해 목숨을 걸 용의가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